피부는 매일매일 관리해야 돼요, 사실. 그리고 매일매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관리를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는 것도 피부예요. 근데 그 피부 관리라는 게 막 거창한 거, 막 기기 사가지고 막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오전에도 저한테 오신 분이 입술이 좀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술을 아래로 당기고 있는 근육을 막 풀어드렸어요. 풀으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근데 입술이 올라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제 얼굴 할 수 없잖아요. 그럼 환자분들도 저를 되게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뭐 진심이기도 하지만은, 병원에 있는 모든 시술 중에 평생 딱 하나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뭘 고를래요? 라고 하면 저는 사실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원장님 그 나이 들어도 예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있죠. 원장님처럼. 나이 들수록 더 예쁜 분들도 있고. 원장님처럼? 네. 부끄럽네요. 약간 그런 사람들만의 약간 특징들이 있지 않나요? 아, 있죠. 그 연예인으로 하다 보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에 남는 분들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은, 고현정님 너무 이쁘죠. 지금 네. 뭐 나이가 뭐 많지만 네. 뭐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 고운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고요. 맞아요. 또 김혜수님, 지금 모습 그대로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네. 그리고 또 이영애, 동안의 아주 대표적인 부부가 두 분 다 네. 굉장히 동안의 상징으로 네. 얘기되고 있는데요. 또 김성령, 67년생으로 올해 57세시네요. 화사한 이미지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데. 맞아요. 그리고 또 그 화사하고 웃는 거 생각하니까 또 최하정님도 생각이 나거든요. 라디오 여신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얘기도 너무 재밌게 잘해주시고,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너무 많으시고. 네. 그리고 또 저는 그 염정한, 언제 이분이 참 예쁘고 정말 동안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게, 삼시세끼에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진짜 뭐 농사일 막 하고 막 거기 밥하고 하시는데, 네.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시는 거예요. 오. 저렇게 움직이니까 살이 안 찌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도 그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 너무 이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 분들이 이렇게 젊어 보이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예뻐 보이고, 맞아요.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타고난 얼굴형, 네. 뭐 아니면 내 스타일, 뭐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나의 장점을 잘 알고, 또 반대로 내 단점도 잘 알고, 그리고 또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나를 잘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를 관리하는 능력이 하루 이틀 쌓이면서 그만큼 더 나이가 안 들어 보이고 예뻐 보일 수 있는 거겠죠. 특별한 어떤 관리법이 있나요? 뭐 우리가 모르는 뭐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잖아요. 막 네.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써가지고 뭘 했을 것이다. 네. 뭐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엄청 좋은 화장품만 쓰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귀찮아서 잘 안 하는 거, 이런 거를 그냥 매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드린 연예인 분들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피부 관리는 매일매일 본인 스스로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연예인 분들의 어떤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 특징은 나의 장점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잘 드러나게끔 나를 가꿀 줄 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고현정님은 피부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하얗고 곱고 또 탄력도 있고 피부 자체가 좋다고 유명한데, 고현정님이랑 관련된 일화는, 피부 관련된 일화는 저도 뭐 몇 개 들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아무리 추워도 히터를 틀지 않으신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젊었을 때부터 내 피부에 해가 되는 거는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현정님 보시면 화장할 때도 막 스모키로 진하게 아이라인을 그린다던가, 어딘가에 강조점을 주는 진한 메이크업을 한다, 이런 경우는 제가 잘 못 봤죠. 그냥 피부가 너무 좋으니까 내 피부를 그대로 살리는 깔끔하고 깨끗한 화장을 해도 장점이 극대화되면서 예뻐 보이는 거죠. 고현정님 생각하니까 또 생각나는 배우가 사실 김고은 배우가 또 생각이 났어요. 김고은 님도 피부가 굉장히 좋고 하얗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화장을 하지, 뭐 이렇게 화려하게 좀 치장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피부를 좀 살리는 그런 메이크업이나 스타일링을 하다 보니까 나의 장점은 더 드러나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런 좋은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점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단점을 없애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너무 집착하게 되고 속상해지고, 또 단점 잘 없애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예쁘고 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은 더 예뻐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단점을 잘 감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이가 들수록 좀 긴 머리보다는 짧은 머리를 하는 연예인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김혜수 씨라든지 김성령 씨라든지 얼굴형이 아래로 처지거나 길어 보이지 않게끔 위쪽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매가리가 없어집니다. 머리카락이 자꾸 주저앉아요. 그럼 머리가 얼굴에 싹
붙어버리면 저희 얼굴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래서 이제 김성령님 보시면 되게 발랄하고 이렇게 화사하고 막 이런 이미지가 조금 강하시잖아요. 네.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항상 헤어스타일이 자기의 어떤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게끔 짧으면서도 조금 힘 있는 그런 헤어스타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티가 난다? 귀티가 난다? 아니면 좀 더 제가 쓰고 싶은 단어로는 우아함이 느껴진다? 나이 들었을 때 예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아한 거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청결하고 정리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게 손톱, 발톱의 어떤 깨끗함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혹은 입술의 각질, 아니면 눈곱 뭐 이런 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젊었을 때보다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정리한다고 했는데 깨끗이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게 남아있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청결하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으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고급져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로는 사실 자세예요. 나이 들수록 어깨도 내려가고 네네. 굽기도 하고 네. 턱을 내밀기도 하고 이렇게 좀 구부정한 자세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세가 되게 바릅니다. 불편하잖아요. 바른 자세가 불편하다고요? 네. 치료를 받으셔야겠네요. 그런 건가요? 평상시에 내 자세를 늘 바른 자세를 내가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바른 자세가 더 편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자세로 뭔가 집중해서 일을 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평상시에 내가 걷는 자세, 평상시에 내가 앉아 있는 자세,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뭐 식사하는 자세 이런 거는 조금 바른 자세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시면 보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통증에도 좋고 예뻐 보이는 데도 좋고. 나이가 들어서도 또 이제 특별한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좀 가리자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1번으로 가장 중요한 예뻐 보이는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피부 관리인 것 같아요. 피부는 매일매일 관리해야 돼요, 사실. 그리고 매일매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관리를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는 것도 피부예요. 근데 그 피부 관리라는 게 막 거창한 거 막 뭐 기기 사가지고 막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피부에 관심을 가지고 평상시에 예뻐해주면 돼요, 내 피부를. 세안을 깨끗하게 하시고 충분히 수분 관리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수분 관리라고 하면은 내 얼굴에 적당한의 수분감이 떨어지지 않게끔 늘 보충을 해주는 건데요. 세안하시고 로션 한 번만 바르고 끝내지 마시고 로션 한 번 바르고 마사지 해주시고 2번 바르시고 3번 바르시고 여러 번 발라주시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름에는 피지가 분비되고 이제 땀을 많이 흘리고 하기 때문에 수분 보충이 필요하고요. 겨울에는 공기도 건조해, 몸도 건조해, 주변에서 내 피부에 수분을 뺏어가기가 너무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좀 보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우둘투둘하게 뭐가 막 많이 났다 그러면은 이제 알로에팩, 그리고 레이저 같은 거 뭐 시술을 받고 왔는데 내가 집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내가 재생관리 내가 집에서 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저희 마데카솔 활용한 재생크림 만드는 방법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마데카솔 활용해서 재생크림 발라서 좀 얼굴에 힘도 좀 주고, 그리고 또 얼굴에 사막이나 쥐젖이나 이런 게 좀 나가지고 특정 부분을 조금 관리하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식초 미니팩도 알려드렸거든요. 그런 걸로 부분 발라준다던가, 얼굴에 수분을 지키고 피부 표면에 일어나는 지저분한 것들은 없나 매일매일 확인하시는 거, 이게 제일 좀 피부 관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가 바른 분들은 우아해 보이고 좀 더 젊어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자세만큼 중요한 게 사실 태도도 자세에 포함되잖아요. 태도요? 어떤 태도냐면 좀 긍정적인 태도. 오늘 오전에도 저한테 오신 분이 이 입술이 좀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술을 아래로 당기고 있는 근육을 막 풀어드렸어요. 네. 풀으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근데 입술이 올라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주 웃으면 되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웃는 것만으로 예쁜 인상을 만들고 턱선을 이쁘게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사실 웃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한 자리에서 많이 하는 일, 컴퓨터 하면서 일하실 때, 평상시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무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미소 짓는 걸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살짝 웃으시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웃는 것만으로 저희 뇌에서는 내가 웃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 마음을 좀 바꿔줘요. 그래서 살짝 웃는 연습을 하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난 지금 웃는 게 힘들다, 나 입꼬리가 잘 안 올라간다 하시거나 입꼬리가 너무 짝짝이로 올라간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또 입꼬리 동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진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입꼬리 동영상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입꼬리 동영상을 많이 보고 왔는데
봤는데 이게 최고네요. 다 정리돼 있어요. 이렇게 한번 댓글 누가 올려주셨어요. 너무 감동했잖아요. 제 마음 알아주셔가지고. 예뻐 보이려면 할 수 있는 뭐 시술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시술 사실 너무 많죠. 근데 너무 간단하게만 몇 개만 설명드릴게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스킨 부스터가 있죠. 스킨 부스터는 사실은 20대부터 뭐 60대, 70대까지 제가 다 권해드리는데요. 우리 피부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어떤 시술을 받게 되면은 그 시술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부작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스킨 부스터로 좀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시술을 하자고 이제 말씀드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스킨 부스터라고 하면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보통 제일 유명한 게 PDRN을 활용한 리쥬란이 있죠. 네. 그래서 한방에도 한방 리쥬란이 있어요. 피부에다가 직접 주사를 해서 놓기도 하고요. 레이저로 쏘아줘가지고 깊게 흡수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럼 요거가 좋은 점은 뭐냐면 하자마자 내 피부가 뭔가 달라진 게 느껴져요. 이런 겨울에 가끔 영양크림 같은 거 바르시면 이게 밀린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얘기예요. 근데 이런 스킨 부스터를 받게 되시면은 그 영양크림 쑥 흡수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시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팔자주름, 아니면 아이백이 너무 흉하게 밑으로 내려와 있다던가 살이 내려오면서 여기가 이렇게 불독살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리프팅으로 저희가 당겨줄 수가 있는데요. 실리프팅으로 활용하신다라고 하면은 팔자도 좀 당겨주고 불독살도 좀 당겨주고 아이백 라인은 채워주면서 또 당겨주고 이렇게 좀 펼쳐줄 수 있기 때문에 주름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실리프팅도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이 실리프팅이 나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가리기가 조금 좋은 시술이에요. 얼굴을 잘 디자인해 줄 수 있는 데를 찾아가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이 어느 정도 통통하게 있어서 생긴 팔자라 그러면 오히려 그걸 없애기보다는 앞볼을 살려준다던가,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얼굴이 좀 처져 계신 분들 중에서 팔자가 신경 쓰이지만 불독살이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팔자를 당기기보다는 불독살만 당겨주면 얼굴이 또 예뻐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얼굴 전체 나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주름이 많은데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마만 볼록하게 만들어주면 또 굉장히 젊어 보이고 예뻐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랑 잘 맞는 시술을 찾아서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세가 바르고 얼굴이 바르면 훨씬 더 젊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바르려면 사실 자세가 중요하고요. 또 자세가 바르려면 이 턱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턱이 기울어지고 한쪽으로 파고들었다던가 해서 내가 얼굴이 위치가 안 좋다 그러면 당연히 목이랑 어깨도 위치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얼굴뼈가 양쪽 크기가 다르거나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목이 너무 아프거나 하시는 경우에 얼굴 치료를 받으면서 해결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자세도 발라지고 얼굴 비대칭도 맞아지면서 예쁜 얼굴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제일 받고 싶은데요. 근데 저도 사실 이게 제일 받고 싶어요. 원장님은 해줄 수 없잖아요. 그게 너무 슬픈 사실이에요. 제가 제 얼굴 할 수 없잖아요. 그럼 환자분들도 저를 되게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뭐 진심이기도 하지만은 병원에 있는 모든 시술 중에 평생 딱 하나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뭘 고를래요? 라고 하면 저는 사실 이 뼈 교정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왜냐면 이 뼈 교정을 하게 되면은 벌어진 뼈들을 모아주게 되고요. 벌어진 뼈들이 모이면 얼굴이 작아지겠죠. 그리고 얼굴이 반듯해질 거고요. 뼈들이 벌어진 게 모이면서 근육이 안정화가 되면 근육 기능을 회복해요. 근육 기능을 회복하게 되면 얼굴 리프팅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 분들은 뼈 교정을 받고 나서 이거 받으면 주름 없어져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얼굴을 제가 뼈를 제자리를 갖다 놓고 근육을 다 풀었기 때문에 얼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그럼 안색도 좀 맑아지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안 아파지고 자세가 발라지고 예뻐지는 제일 좋은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나이가 들어도 정말 예쁜 분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나를 잘 관찰해 보시고 나의 좋은 점을 잘 드러내 주시고 평상시에 많이 웃으셔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예쁜 얼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이번 생도 예쁜 얼굴로 건생하세요.